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1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훈입니다. 10주차 이번 주에는 색채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채 심리에 대해서 학습하기 이전에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지난주에는 색체계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서 상용 실용 색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상용 실용 색표, 팬텀 매칭 시스템과 DIC 컬러 가이드. 팬텀 매칭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었죠? 예, 팬텀 컬러 가이드와 팬텀 컬러 칩이 있었죠. 가이드로 색을 이색 저색 비교를 해본 다음에 선택된 색을 칩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다른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던가 아니면 도색하는 업체랑 커뮤니케이션 한다던가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칩이 있었죠. 그리고 DIC 컬러 가이드, 다이니폰 잉크 앤 케미컬, 일본에 있는 잉크, 페인트 원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였죠. 이 회사에서 6개의 페인트를 가지고 조색할 수 있는 그러한 컬러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 일본 내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유명해진 그런 컬러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용 실용 색표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생명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생명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억색과 현상색, 생명의 분류라든가 기본 생명, 생명의 분류에서 기본 생명과 개통색이 있고 그리고 관형색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개통색은 어떻게 표시가 되었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제일 먼저 톤을 붙이고 그 다음에 색 이름을 수식해주는 그 색이죠. 그것도 뭐 빨간 뭐뭐, 노란 뭐뭐 이런 식으로 색 이름을 수식해주는 색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색 이름이 붙었었죠. 그래서 톤 그리고 색 이름 수식, 색 이름 이런 순으로 개통명은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관형생명은 어땠었나요? 관형생명은 기본색 바탕으로 해서 식물이나 열매, 꽃에서 가져온 그런 이름들, 그리고 동물이나 가죽에서 차용해온 명칭들, 그리고 광물이나 원료, 보석에서 차용한 명칭들, 그리고 지명이나 인명, 자연, 기후 이런 곳에서 명칭을 가져와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색 체계와 함께 생명 체계까지 학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을 거의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 주부터 학기 말까지는 대부분 평탄한 순탄한 내리막길이 될 겁니다. 천천히 주변을 이리저리 즐기시면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우실 내용 무엇인지 목표와 또 학습해야 될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간의 학습 목표는 색의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이 지닌 시각적 효과, 이게 물론 색채 심리와는 좀 약간 관계가 멀 수 있습니다만 색이 지닌 시각 효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이 지닌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색의 시각적 효과, 예를 들어서 바로 반응하는 생물학적 반응들, 생리적인 반응, 생물학적 반응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지각적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큰 분류의 하나로서 감성적인 효과들, 뭔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들, 보자마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색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는 감성적인 그런 측면의 효과들, 그리고 그 색으로부터 무언가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 색을 이용해서 어떤 의미를, 특정한 의미를 색에 부여해서 전달하는 그런 연상과 상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의 시지각적 효과라든가 색의 감성적 효과, 색의 영상과 상징, 이러한 다양한 효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색채에 대한 조화롭게 느껴진다거나 배색이 아름답다거나 그리고 어떤 색이 마음에 든다거나 어떤 배색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그러한 선호의 감정을 갖게 되죠. 일반적으로 색의 감성적 효과와 색의 연상과 상징을 색채 심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효과들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색의 시각적인 효과나 색의 감성적, 정서적 효과들은 어떠한 사람이 판단하는 그러한 연상을 떠올리거나 판단할 수 있는 계제 없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일반적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들은 아주 기계적인 분류들이 아닙니다. 분류들은 상황이나 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더 다르게 분류가 되어질 수 있겠죠. 일단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분류된 내용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색 지각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운 내용인데요. 일단 색의 시지각적 효과, 생리적 지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뭘 배웠었죠? 색 수능이라는 걸 배웠었죠. 어떤 주된 조명이 이루고 있는 그 광원색이 눈에 익어서 그러한 광원이 무채색, 평범한 그 복합광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 색수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색수능과 더불어서 밝은 곳의 빛에 반응하여 정상적인 광을 찾는 명수능, 또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두운 곳에 적응을 하는 암수능, 배우셨었죠? 그리고 빛 자극의 물리적 특성이 변해도 물체의 색감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색채 향상성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눈에 수능하는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색채 향상성 또는 색채 향상성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프리키네 현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프리키네 현상 기억나시나요? 명소시 밝은 곳에서 암소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그 시간대가 밝은 시간대에서 어두운 야간 시간대로 이동할 그 중간에 변화하는 시기 박명시가 있죠. 이 박명시가 되면은 그 시각이 인식하는 색채가 점점 줄어들죠. 그 줄어드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빨강부터 인지를 못하게 되고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러한 순으로 색을 인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두워지면은 그 명시성이 높은 그런 컬러들보다 오히려 파랑, 보라색 이런 것들이 더 지각이 잘 되는, 인지가 잘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프리키네 현상이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색의 시지각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광원의 반대 색상으로 느껴지는 것, 세금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그림자의 그 반대 색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작은 면적의 회색이 채도가 높은 유채색으로 둘러싸였을 경우에 회색이 그 회색을 둘러싼 그 색상의 반대 색상을 띠게 되는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세금 현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서 헬슨 저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흰색에서 검은색 계열, 무채색 계열을 같은 광원 아래에서 볼 때 배경보다 밝을 경우에 배경보다 그 무채색이 밝을 경우에는 광원과 동일한 색상 계열로 보이고 배경보다 어두울 경우에는 광원색의 반대색, 보색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현상을 헬슨 저도 효과라고 합니다. 또 세금 현상과 관계된 현상으로 색의 시지각적 효과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빛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색상이 같아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베졸트 브리케 현상 기억나시나요? 명도가 베졸트 브리케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채도와 관련이 있는 그런 색상의 변화가 있죠. 파장이 같아도 색의 채도, 그 순수한 정도가 변함에 따라서 색상이 변화하는 에브니 효과 배웠습니다. 그쵸? 베졸트 브리케 현상은 밝기, 색작의 밝기, 명도에 의한 것인 반면 에브니 효과는 순도, 채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색채의 주관성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무채색의 무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움직임을 갖거나 하면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무채색의 구성으로부터 유채색, 색을 느끼게 되는 것. 이 효과를 발견한 사람이 페흐너. 그래서 색채의 주관성을 대표하는 효과가 페흐너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페흐너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낸 그런 것이 바로 베남의 팽이, 베남의 코마라고도 하고요. 베남 스탑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베남의 팽이를 돌려보니까 무채색으로 표면이 구성된 이 팽이가 유채색으로 잘 느껴졌었죠. 여러분한테 이 링크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이번 기회라도 꼭 이 링크된 곳에 들어가셔서 한번 더 빠르게 버튼 눌러보시고
또 리버스, 거꾸로 돌아가는 버튼도 한번 눌러보세요. 그 유체 세계감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주관성, 페어너 효과. 혹시 시지각 효과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부터는 많이 본 그런 그림들, 그리고 많이 들어본 뭐 데비와 같은 그런 착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요. 자, 폼 베절트 현상 무엇이었나요? 네, 근접한 색과 비슷한 색으로 동화되어가는 동화현상 배웠었죠. 색상이 주변의 색상과 유사한 색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동화현상, 폼 베절트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비 현상들이 있었죠. 대비라고 하는 것은 색이 다른 색 또는 배경색, 근접한 인접색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래 색상과 다르게 인지되는,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시각 현상을 대비라고 하죠. 이 대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예, 색을 같이 놓고 보는, 시간차 없이 같이 놓고 보는 동시 대비, 그리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보는 개시 대비 혹은 계속 대비가 있었죠. 자, 먼저 동시 대비 한번 살펴봅시다. 동시 대비라 하면 시간차 없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보았을 때 주위색의 영향으로 색이 상이하게 보이는 현상이죠. 색상 대비, 주변 배경색 때문에 안에 있는 컬러가 다르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 색상 대비가 되겠죠. 명도 대비, 외곽 색상, 배경 색상의 명도 때문에 그 중앙에 있는 색상의 명도가 틀려 보이는 것,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역시 마찬가지죠. 외곽의 배경색의 채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색상의 채도가 또 바뀌어져 보이는 그런 채도 대비. 보색 대비, 반대되는 색깔이 더욱더 선명해 보여지는 그런 보색 대비 현상. 한란 대비, 차가운 것은 더 차갑게, 따뜻한 것은 더 따뜻하게 보이는 그런 한란 대비. 면적 대비, 명도에 따라서 어두운 배경 안에 있는 사각형은 좀 더 확장하려고 커져 보이는 그런 현상. 그리고 밝은 배경 안에 있는 진한 그런 색깔들은 웅축되고 작아 보이는 그런 면적 대비 현상. 그리고 근접한 색은 색상의 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연변 대비 현상. 이런 여러 가지 동시 대비 현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개시 대비, 색자극을 계속적으로 일정한 색자극을 받다가 다른 색을 보는 경우 혹은 그런 색자극이 사라지는 경우에 어떤 색상, 다른 색상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개시 대비, 계속 대비, 똑같은 얘기죠.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개시 대비는 그렇습니다. 잔상이 있겠죠. 어떤 상이 남는 그런 현상, 잔상. 잔상에는 또 어떤 잔상이 있었나요? 또 나눠지죠, 잔상이 또. 정해장상, 부해장상, 혹은 양성장상, 음성잔상.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정해잔상은 무엇인가요? 정해잔상이란 원래의 색상으로 상이 남는 그런 것이 정해잔상이죠. 이런 정해잔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이 그대로 원래 색깔로 남는. 그리고 이 책은 뭘까요? 네, 무지개가 나타나는 책이네요. 뚜루루루 책장을 넘겼을 때 책 안에 검은 배경 속에 치켜져 있는 그런 색이 뚜루루루 허공 속에 잔상으로 나오면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그런 재밌는 책이네요. 그리고 정해잔상의 반대, 부해잔상 혹은 음성잔상이 있겠네요. 자, 이거는 착시하면서 저희들이 봤던 거죠. 이 부해잔상을 심리보색이라고 하죠. 색작이 사라졌을 경우에 남는 그 색작에 반대되는 그런 색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심리보색이라고 하고요. 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물리보색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어떤 물체가 색을 반사했을 경우에 그 반사된 색의 보색은 물체가 흡수한 색의 합. 그것이 이제 물리보색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보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 초중고 시절에 배웠던 교육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섞으면 회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몬셀 색표계의 그런 보색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잔상은 심리 보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지각적, 생리적인 지각 현상이죠. 그리고 메카노 현상, 그 보색이 망막에 고정대에 맺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대뇌의 작용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옮겨지는 거죠.
이런 효과를 이제 메카로 효과다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잔상과 관계된 그 시각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허만도트. 이름을 다 풀어가지고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격자착시라고도 하고요. 쉽게 그냥 허만도트, 하만그리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어떤 색상의 대비 그리고 잔상에 의해서 격자 사이에 회색선이 만나는 그 사이사이에 어떤 점이 느껴지는 그런 현상. 허만도트, 하만그리드 또는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격자착시. 다 똑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어떤 그 색상이 다른 색상으로 순차적으로 변화되어 넘어가는, 이렇게 이 색상이 이쪽 색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 시점,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끝나서 원래 끝의 색과 동일한 색이 되어가는 그 지점에서는 색의 대비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선이 나타나 보이죠? 마치 그 양장본 하드카피 책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것, 이러한 선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흐밴드 혹은 마하밴드, 그렇죠? 바하나 똑같은 사람이듯이 마흐밴드나 마하밴드나 동일한 이런 그라데이션 시작점과 끝의점에 그 양쪽 색이 접하는 그 부분에 어떤 라인이 보이는 듯한 그런 현상을 마하밴드라고 한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 효과가 되겠죠. 좀 헷갈리는 개념, 면적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분광 분포의 물체에 동일한 광원을 비춰서 그것을 이제 같은 사람이 동일한 관찰자가 보더라도 그 적용된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틀려지면 그 색이 다른 색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면적 효과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 안에 순색, 선명한 채도가 높은 그런 컬러를 칠해놨을 때 시간이 점점 경과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예, 색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채도가 좀 떨어져 보이고 원래 아주 그 눈이 시릴 정도로 채도가 높은 그런 색상이 점점 더 평범한 색상, 채도가 떨어지는 그런 색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면적의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크기를 비교해 놓고 볼 때 지금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크기를 비교해 놓고 보면 작은 면적보다는 큰 면적의 색이 보다 좀 선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보다 선명해 보이고 작은 건 좀 진해 보이고. 그래서 이 약간 더 아주 작은 것보다는 더 큰 이런 면적 상태의 것이 더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채도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면적이 넓은 그런 경우 색상이 느꼈던 특정한 색상이 면적이 작아지면서 그 색상의 기운을 잃고 아주 기본적인 색상 아니면 아주 밝거나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바로 제3색각 이상이라고 하죠. 어떤 대상 색상의 면적이 아주 작아질 경우에 주황 색상이나 분홍색은 빨강으로 느껴지고 밝은 노랑이나 연두색은 그냥 흰색으로 거의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두운 파랑이나 남색 계열은 그냥 검은색으로 느껴지고 밝은 파랑이나 청색은 녹색으로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제3색각 이상이다. 이 현상은 그 베졸트 브리케 기억나시나요? 색상의 명도가 바뀌면 색상차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상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적으로 인한 효과들 제3색각 이상도 있다. 숙지하셔야겠죠? 역시 시지각 효과였고요. 그리고 색의 시인성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눈에 잘 띄는, 구분이 잘 되는 그런 정도를 색의 시인성, 명시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인성이나 명시성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인성은 명도차가 클수록 더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채도차, 그 다음에는 색상차, 명도차가 가장 시인성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목성, 시인성은 눈에 잘 띄는, 잘 들어오는 그런 것이라 하면은 유목성 혹은 주목성이라고 하죠. 색의 유목성 혹은 주목성, 그 시선을 잘 끄는 거죠. 시선을 주의를 모으는, 시선을 잘 끄는 그런 것을 유목성
혹은 주목성이라고 합니다. 색의 유목성이나 주목성. 색이 시선을 끄는, 주의를 모으는 정도. 그리고 명시성 뭐였죠? 눈을 잘 뜨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성은 명도의 차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하면 이 색의 유목성은 색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중요한데 난색 계열일수록 유목성이 높고 한색 계열일수록 유목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채도가 높을수록 유목성이 좋아지겠죠. 더 잘,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시선을 더 잘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공산품의 스위치나 혹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좀 조심해서 써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는 유목성이 높은 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거리감, 색이 진출해 보이냐 후퇴해 보이냐 라는 것도 역시 시각 효과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명도와 채도가 이 색의 거리감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 밝을수록, 배경보다 밝을수록 돌출해 보이죠.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일시되겠죠. 배경색보다 밝으니까 이 위에 이 밝은 회색이 좀 진출해 보이죠. 반대로 이 명도와 채도가 떨어지면, 이 명도가 떨어지는 상태죠. 어떻게 보이나요? 이 옆에 것에 비해서 이것은 좀 뒤로 후퇴한, 뭔가 구멍이 난 듯한,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명도가 낮아지면은 후퇴돼 보인다. 그리고 채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채도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진출해 보입니다. 반면 채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보이나요? 옆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명도와 채도가 높으면 진출해 보이고, 명도와 채도가 낮으면 뒤로 쭉 물러나 보이는, 후퇴해 보이는 후퇴색이 된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색의 부피감, 색을 통해서 이 색이 옆으로 점점 더 퍼지려고 하는, 팽창하려고 하는, 그래서 부피가 좀 더 커져 보이는 그런 색이냐, 아니면 이 색이 이렇게 뭔가 좀 쫄아드는, 줄어들어서 작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색이냐, 이런 것도 이제 시각 효과로서 느낄 수가 있죠. 부피가 커 보이는 팽창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 그리고 난색 계열일수록 더 팽창하려는 그런 속성이 보이죠. 난색, 왠지 따뜻하고 덥고 열기 때문에 뭔가 막 움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팽창색, 진출해보니까 다 좋을 것 같은데, 팽창색을 잘못 썼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윤곽선이 흐리게 나타나죠. 그리고 표면을 인지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적감, 어떤 꽉 찬 느낌, 단단하게 꽉 찬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탄탄한 재질감, 그런 것을 좀 느끼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팽창색 같은 경우에 명도고 채도 높고 따뜻한 그런 색상일 경우에 사용 시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이러한 시지각 효과에 대해서 그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신 다음에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인간은 같은 계통의 색깔에 대해서 250가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완벽하게 색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을 쳐다보시면 왼쪽에는 분홍색 띠가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오렌지색 띠가 보이실 겁니다. 분명히 색이 다르게 지각되시죠? 예. 근데 제가 이걸 크기를 좀씩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커져서 연결을 해보면 같은 색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색 환들이 둘러싸여 있는 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 편은 사실은 보라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편은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색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처에 있는 인접한 색들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색이라도 다르게 지각을 하게 되는. 원더풀 사이언스라고 쓰여진 글씨색 잘 보이시죠? 어떤 색으로 보이나요? 위와 아래가 다른 색인가요? 지금도 다른 색이라고 느끼세요? 가운데 지점을 10초가량 보고 계세요.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제 빈 화면을 보여드리죠. 어떤 색이 보이나요? 이번에는 가운데 동그라미를 응시하세요. 10초 정도면 됩니다. 이제 색을 없애겠습니다. 색의 잔상이 보이시나요? 같은 크기의 회색 사각형에 흰색과 검은색을 덧대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흰색 사각형의 회색이 더 커 보이죠? 보색의 경우 시각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왼쪽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이유는 청색과 주황색이 서로 보색이기 때문입니다. 색의 조합에 따라 잘 보이는 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보색일 경우 이런 명시성이 더 두드러집니다. 표지판에서의 빨강과 파랑, 검정과 노랑의 배색은 바로 명시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색의 효과, 시지각 효과, 감독적 정선 효과, 연상 상징 이런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효과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내용을 배웠고요. 색의 시지각 효과, 색수능, 프루키는 영상, 세금 영상, 베델토 브르케와 에브니 효과, 색채 주관성, 표현 효과죠. 동화 현상, 동시 대비, 게시 대비, 그리고 헤르만 격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격자 현상. 이게 또 허만 도트, 하만 그리드와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마흐벤드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면적 효과, 쓰이는 면적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면적 효과, 그리고 시인성과 유목성, 그리고 거리감과 부피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지각 효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재미있는 색의 감성적 효과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